1188에서 소싱하실 때 제가 피하러 가는 것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제가 하지 말라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오늘은 그거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사입하실 때 이런 제품군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브랜드 제품도 하고 있고 뭐 주문도 받고 있고 직원분들한테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아무거나 이렇게 다 가져오는 그 단순 사입도 해보고 있고요. 납품도 하고 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구매 대행 빼고는 다 하고 있네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품 큰 거 하지 마세요. 이 무슨 소리예요? 큰 걸 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큰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거를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명확한데 뭐 보내기 힘들다거나 그런 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큰 제품군 중에서 보내기 쉬운 것도 의외로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각 박스로 구분돼서 오는 것들은 그냥 송장 붙여서 그냥 바로 내보내면 되기 때문에 박스비도 안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포장해서 보내는 것도 훨씬 쉬워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탈출 전략 짜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게 안 팔렸을 때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탈출 전략이라 하죠. 그리고 탈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큰 제품은 그걸 짜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부가 안 돼요. 두 번째로 큰 제품은 당근 처리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와서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큰 제품들이 의외로 그런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하시는 분들은 큰 제품군들을 하지 마시라고 저는 보통 말씀드려요. 키워딩 없는 거요.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거는 보통 검색 기반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키워드를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키워드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 생각에 별로 동의하진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오픈마켓은 검색해서 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첫 번째로 로열티를 보여줘야 되는 게 상세 페이지의 역할인 거고 이건 너무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튼 정리해보면은 검색 기반으로 사는 오픈마켓 플랫폼 특성상 키워드를 먼저 고르고 거기에 맞는 상품을 끼워 넣는 게 더 빨라요. 제가 해봤던 그런 경험들을 비추어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검색량이 없거나 내가 노출이 안 될 것 같은 키워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를테면 뭐 포크 같은 거 있죠. 되게 대형 키워드들 그런 거 진짜 택도 없잖아요. 그런 건 진짜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약간 니치한 것들 되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키워드도 제가 트래픽도 안 쓰고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8만 키워드? 제 기억에 맞으면 8만 좀 넘었을 거예요. 8만 키워드도 탑3 안에 보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한 1, 2년 정도는 손을 놨었어요. 셀링에서. 왜냐면 물류사를 운영하고 다른 것도 해야 됐기 때문에 손을 놨었는데 근데 최근에서야 이제 키워드를 다시 만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경쟁 강도를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거는. 경쟁 강도를 보는 게 초기 단계에서 라이징 하는 데는 훨씬 도움되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경쟁 강도 없는 제품군들을 선택하시는 게 낫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저렴한 거 하지 마십시오. 저는 박리담회 하는 거 진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별로예요. 그러니까 돈도 못 벌고 고생은 고생대로 해요. 제가 존경하는 업종이 옷이랑 신발이거든요. 이걸 듣고 약간 공감의 웃음이 나왔다? 그러면은 술 한잔 하고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고생을 진짜 많이 해요.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근데 박리담의 제품군들 뭐 고양이 장난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비슷해요. 뭐 500원짜리 뭐 100원짜리 깃털 500원짜리 뭐 플라스틱 막대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마따따비 그런 것들도 이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구분하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다 쓰고 돈은 돈대로 안 내요. 500원짜리에 마진을 붙여봤자 얼마나 남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원에서 2만원 그 사이 때가 저는 제일 괜찮은 것 같고 그 이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느낌도 좀 요즘 들긴 해요.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그 단순 사입으로 좀 직원들 교육할 때 단순 사입 계정을 좀 운용하다 보니까 약간 판매의 맛을 보기에는 10,000원 이하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면 10,000원 이상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천합니다. 주문하시기 전에 포장을 어떻게 해오는지 그 사이즈를 한번 받아보세요. 본인이 만약에 주문했으면은 그거를 받는 거 자체가 이미 1일 건데 만약에 구매 대행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 그러면은 구매 대행 그 업체한테 연락을 하셔서 상품의 그 사이즈를 한번 체킹해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만약에 정사각형이다? 물류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극소 박스는 직사각형이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 택배 오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정사각형 박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직사각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고르실 때 직사각형류를 고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정사각형은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가 10cm라고 할게요. 그럼 높이가 10cm잖아요. 높이가 10cm다 보니까 극소 박스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10 하면 30이니까 30이면은 80cm 미만이어서 극소 박스로도 충분히 보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높이를 만족하는 극소 박스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정사각형은 비추천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낼 때는 한 단계 더 높은 소형 박스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플러스 600원이 추가가 되는 거죠. 직사각형에 맞는 걸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다고 판매자한테는 이거 포장했을 때 박스 높이가 뭐냐? 물건에 대한 높이 그걸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참고로 제가 느낄 때는 높이가 5cm 미만이면 베스트인 것 같아요. 보통은 극소 박스도 5cm 정도의 높이를 이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사각형은 물류비가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 확률이 높습니다. 패키징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팁을 좀 드리면은 바깥에서 그 컬러가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브랜드 상품 만들 때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거 패키징 할 때 있잖아요. 이게 겉면에 이렇게 패키징을 이렇게 감싸잖아요. 안쪽에 들어있는 이 제품이 무슨 색상인지 이 상태로 안 보여요. 이게 이런 뭐가 문제냐면 물류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컬러가 만약에 다양해요. 12개라고 해요. 패키징 겉면에서 그 컬러가 구분이 안 되면 그걸 다 까봐야 돼요. 그 컬러가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물류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합니다. 왜냐면 그거 구분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겉면에서 구분이 안 되면 고객도 선물을 못 해요. 그 컬러가 뭔지 모르니까. 패키징 같은 거 하실 때 컬러가 구분이 되는지 그거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진짜 좋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거 어차피 패키징 만드는 거 본인이 안 하고 코먼 컨텐츠에서 이제 디자이너 찾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 쪽으로 연락 주세요. 저희도 디자인 서비스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그거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5가지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처음 시작하면은 첫 제품을 뭘로 할까가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첫 제품이 잘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약간 기가 산다고 할까요? 약간 기세가 올라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로 돈을 버는 건 둘째치는 것 같고, 돈을 버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첫 제품으로. 왜냐면은 어차피 첫 제품이라 해봐야 뭐 한 50만 원 이렇게 투자했었을 거니까, 많아봐야 거기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공 경험이 쌓여서 그거를 굴려 나간다는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걸 좀 말씀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